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지고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영국 핵잠수함입니다. 우리 한국의 해군작전 사령부에도 왔었죠. 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초로 현장 취재했었는데 바로 세계 최강의 헌터 킬러 잠수함입니다. 영국의 아스튜드급 공격 원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국 잠수함인데 이건 뭐 그냥 뭐 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세계 최강의 헌터 킬러 핵잠수함입니다. 자, 미국과 나토 냉전시대 때 소련을 상대로 해서 정말 뭐 세계대전 각오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미국과 나토의 사활적인 대잠 저지선이 바로 기우크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 끝에 노르웨이 싹 돌아가면 여기 무르만스크가 있는데 이 무르만스크가 소련의 잠수함 기지예요. 전략 잠수함. 그래서 이 무르만스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쪽으로 딱 나와버리면 대서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동부가 확 뚫려버리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린란드, 이제 북극 연안이죠. 그린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 그래서 그린란드의 G,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I, 그리고 영국의 UK 이렇게 해서 이 기우크 라인, 여기가 사활적인 대잠 저지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었으니까 영국에게 이건 니들이 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여기 뚫리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니도 죽는 거니까 이거 좀 막아줘 해서 영국이 이 기우크 라인을 담당해서 여기서 대잠 저지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국에도 이 기우크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헌터킬러 잠수함이 좀 센 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던 차에 미국이 1954년도에 노틸러스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그냥 뭐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까 미국이 노틸러스 만들고 나서 즉시 그 기술을 영국에게 전수해주면서 영국도 핵잠수함을 만들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1960년도 진수한 드레드노트입니다. 드레드노트,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전함 이름이죠. 드레드노트. 그래서 이 드레드노트함을 가지고 영국은 핵잠수함의 첫 발을 디디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점차 핵잠수함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 드레드노트는 한 척만 만들었어요. 이 뭐 드레드노트 클래스 해서 여러 척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 핵잠수함의 거의 실험함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60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전략 핵잠수함이 아니고 공격 핵잠수함이 공격 원잠 그러니까 헌터 킬러만 하는 적의 핵잠수함을 쫓아다니면서 미행하면서 파괴하고 또는 적의 군함들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헌터 킬러 역할만 하는 핵잠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핵미사를 싣고 다니면서 전략적 임무, 세컨드 스트라이크 역할 하는 이런 임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헌터 킬러 잠수함 공격 원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최초로 드레드노트 한 척 수중 배수량 4,000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도산 안창호 클래스하고 비슷한 덩치죠. 그거 한 척 만들어 봤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벨란트라고 하는 잠수함 클래스를 두 척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 한 척이 포클랜드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기술 개발해서 4,900톤짜리 또 발리안트하고 비슷한 건데 처칠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 척 만들었는데 1992년도까지 작전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칠급의 컨커러함이 역시 포클랜드 전에 참전해서 이 아르헨티나 해군을 봉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 아르헨티나 해군의 최강 전함이었죠. 순양함 제네럴 벨그라노 그걸 갖다가 이 컨커러가 격침시키는 그런 전과를 올리면서 제네럴 벨그라노 격침돼 버리니까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이 뜨거 해가지고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왔던 겁니다. 자기네들은 핵잠수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국이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 포클랜드 섬이 아르헨티나 본토로부터 좀 거리가 되고 하니까 이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제대로 작전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포클랜드 제도 주변의 제공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된 결정적인 공헌을 이 잠수함 처칠급 컨커러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위프트 슈어
급을 6척을 만들어서 2010년도까지 최근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이 운영하고 있는 게 트라팔카급인데 5,800톤짜리 이거 7척 만들어서 1983년도 첫 트라팔카를 만들었다가 그리고 계속 만들기 시작해서 7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후기형 2척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공격용 원잠을 7척 유지하는 것으로 항상 이제 7척을 인벤토리에 넣고 있는 그런 해군 체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척의 트라팔카가 남아있고 그 다음 모델인 아스투드급을 지금 계속 생산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 트라팔카의 후속인 아스투드죠. 자, 그래서 트라팔카를 198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기는 완전 냉전의 끝판왕 시절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 게임 끝나기 직전에 제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0년대는 정말 냉전이 끝간데 없이 가장 첨예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83년도에 트라팔카라고 하는 최신형 핵잠수함 만들었지만 이내 다음 차기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 트라팔카급 해봐야 그래도 1970년대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진 기술로 다시 적용해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미국이 보니까 시울프급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국방부님이 영국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네요. 1986년도인데요. 야, 양키들이 LA급 대체한다고 SSN-21이라는 괴물 잠수함 개발 들어갔더라. 우리도 스위프트 쇼어하고 트라팔카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신형 잠수함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안 그래도 SSN-20 사업 계획서 준비해놨습니다. 미국 놈들한테 안 밀릴만한 빵빵한 스펙으로 준비했는데 예산만 뭐 좀 챙겨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죠. 뭐 이렇게 해서 의논 중에 있는데 1990년이 된 겁니다. 이 90년대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즈노스 해서 계획 개방하고 막 해가지고 하더니 1991년 12월 24일 날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마당에 지금 무슨 핵잠수함을 만들어 하는 그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난 겁니다. 자, BBC 방송님이 채팅방에 난입하셨습니다. 여기서 BBC 방송은 여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요, 소련 망했다는데요. 넘어올 잠수함도 없는데 무슨 신형 공격 원잠을 만들겠다는 거죠? 당장 국방비 삭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아니 형님 그래도 노후 잠수함 대체해야 되는데 사업은 그대로 가시면 어떨까요? 하니까 이제 국방부가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축소하는데 없는 살림 쥐어짜서 쓸데없는 군함 만들면 다음 선거 하지 말라는 거냐? 야, 선거 이겨야지. 안 돼. 필요 없고 예산 줄여서 그냥 트라팔카 배치2로 가. 트라팔카 지금 그냥 조금 개량만 좀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트라팔카를 개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영국은 또 전략 핵잠수함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뱅가드급이라고 하는 15,000톤짜리 전략 핵잠수함, 즉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을 SLBM 장착하고 있는 그 뱅가드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뱅가드급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좋네요. 그래서 그 원자로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서 쓰자 라고 해서 그 원자로를 활용한 배치2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인데 GC 마르코니라는 회사가 영국 국방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고객님 지난번에 의뢰하셨던 그 기술 검토 마쳤는데요. 의뢰하신 내용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아니 무슨 소리야 트라팔카급 개량선체 롤스로이스 신형 그 PWR2 원자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딴소리야. 니네 설계비 올려먹으려는 수작이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GC 회사가 아니 이 진상 고객님아 PWR2가 애초에 대양함 뱅가드급 15,000톤짜리 넣으려고 만든 거라서 덩치가 트라팔카보다 3배야 3배. 그래서 훨씬 큰데 트라팔카 선체로는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그냥 승조원들 다 피폭되고 뭐 차폐백이고 다 빼드릴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듣고 보니 그렇게 하네. 그럼 덩치를 얼마나 키워야 되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GC가 7,000톤은 뭐 당연히 넘어야 되고 압력 선체 직경이 11m 넘어야 돼요. 그러면 수중 배수량 8,000톤대 후반까지 갈 거예요. 이것도 좀 타이트해서 소음 감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어차피 덩치가 이렇게 커질 거니까 그러면 뭐 기왕 키우는 금에 센서도 좀 더 다시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뱅가드급 15,000톤짜리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PWR2 롤스로이스제 가압 경수로 이걸 이제 2개를 집어넣기로 했는데
이게 15,000톤짜리 잠수함에 들어가려고 만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덩치가 크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압력선체 지름이 최소 11m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트라팔카급 해봐야 5,800톤인데 이거 가지고는 한마디로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키워야 되냐 하니까 8,000톤대 후반 정도는 돼야 압력선체 11m 이 지름은 나온다. 왜냐? 무슨 뭐 잠수함을 동그랗게 만들 수 없으니까 어쨌든 길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8,600톤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자로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많이 남죠. 공간 많이 남는 건 뭐 하겠습니까? 센서 좀 더 달자. 그래서 탐지 능력 극대화시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수용해서 우여곡절을 거치며 10여 년 만에 완성된 초도함이 바로 아스튜드 2010년도에 나왔는데요. 뭐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딜레이 돼서 2010년도에 초도함이 나왔어요. 길이는 97m, 그리고 그 폭은 11.3m입니다. 수중 배수량 8,600톤, 그리고 동력원은 아까 말씀드린 롤스로이스제 PWR2 가압경수로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30노트, 자망 심도는 300m 이상, 승조원은 98명, 의뢰 발사관은 533mm 의뢰 발사관 6개, 그리고 그 안에 스피어피쉬 의뢰, 영국제입니다. 의뢰하고 토마호크, 블락4, 이 잠대지 순항미사일 이렇게 해가지고 총 38발의 각종 의뢰와 순항미사일을 섞어서 싣고 다닙니다. 뭐 재장전하고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스튜드는 헌터킬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터킬러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도 안 들켜야 되죠.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한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상대를 잘 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튜드에는 상대를 탐지하는 이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장착이 됐는데, 이 전체 센서 이 시스템을 타입 2076 소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탐지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2079 또 액티브 또는 패시브 보호 소나, 이제 이 주둥이에 의뢰 발사관 옆에 이제 소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액티브 소나, 패시브 소나 다 해서 이걸 이제 2079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장애물 회피 소나, 또 뭐 환경 모니터, 해양, 화력 제어 소나, 또 예인 소나 길게 끌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달고, 또 결정적으로 이거 옆에 지금 이 그림에 지금 초록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컨포멀 플랭크 어레이라는 청음 모듈이에요. 소리 듣는 거. 그런데 이 청음 모듈이 한쪽에 6,500개씩 있습니다. 그걸 양쪽에 갖다 붙였으니까 소리 듣는 청음 모듈이 무려 13,000개를 갖다가 양쪽에 벽면에 쫙 갖다 붙인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듣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4,000톤 좀 넘죠. 그 소류급 잠수함이 바로 이 컨포멀 플랭크 어레이, 이 청음 모듈들이 붙어 있는데 한쪽에 2,400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4,800개. 그래서 소류급이 엄청나게 탐지 능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소류급 4,800개는 뭐 잽이 안 되죠. 13,000개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스튜드급 핵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시험평가 해봐야 되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아스튜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합동훈련을 하면서 이 모의교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평가 해본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LA급 핵 잠수함, 이 공격 원잠 중에서 핵 LA급은 좀 구형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COF 만들다가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세척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버지니아급 지금 만들죠. 그래서 미국의 최신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하고 상호 교전을 붙어본 겁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함장인 이 함장이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흥분한 겁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 내가 탔던 그 어떤 잠수함보다 우수했고 모든 기대를 충족하다 못해 능가했다. 환상적인 소나 시스템은 역사상 최장거리에서 뉴멕시코함을 발견해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가상 대잠 저지선을 뚫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본 것에 완전히 놀라 뒤집어졌다. 하고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에서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사상 최장거리에서 뉴멕시코함, 버지니아급 잠수함인 뉴멕시코를 탐지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격침시켰다 이거예요.
격침시키고 나서 미국의 대잠저지선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토마호크 쐈다. 그럼 완전 흥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조용하고 또 상대는 잘 탐지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 8월에 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하고 한국으로 오면서 그때 중국의 상급 잠수함 하나를 이 아스튜드함이 탐지하고 그걸 추적하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 원자력 잠수함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이제 칭다오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엄청난 탐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니 세계에서 또 그나마 그래도 조용한 공격 원잠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특히 연안작전, 조용해야 연안작전을 하죠. 그런 버지니아급도 사상 최장거리에서 아스튜드에게 들켜버렸는데 바닷속의 경운기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 잠수함 상급이 뭐 얘한테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당연히 들켜버리죠.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그 정황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튜드는 지금까지 5척을 만들었고요. 2척을 건조 중입니다. 1번 함이 아스튜드, 그리고 2번 함이 엠부시, 3번 함은 아트풀,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이게 전부 다 A로 시작되죠. 이 아스튜드급 잠수함의 특징은 전부 A로 시작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가멤논, 아그니커트, 이런 이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또 여담으로 영국은 핵 잠수함이나 또는 구축함이나 이런 거 이름을 지을 때 1번 함하고 앞에 영문 이니셜을 같이 가는 그런 또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아스튜드, 아까 처칠급의 콩코르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45형 구축함 데어링이죠. 데어링급, 다이아몬드, 드래곤 이런 식으로 D로 다 시작합니다. 여기도 A로 시작하는 이름들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한 척당 한 2조 5천억 정도 건조비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척이 건조 중인데, 자 아까 1983년도에 트라팔카를 만들었다가 86년도부터 이 아스튜드 만드는 작업에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아스튜드 지금 만들었죠. 그러면 당연히 또 벌써 한 10몇 년 됐으니까 그 다음 후속 모델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 경제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호주를 핵잠수함 밀어주자 이 협의가 됐죠. 그래서 이 아스튜드 후속 모델로는 이제 호주 자금 지원 받아서 이제 호구 하나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아스튜드 후속함 개발 작업에 바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또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자타공인 최강의 헌터킬러 잠수함입니다. 대영 제국 해군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거의 모든 무기 체계에서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되죠. 지금 영국의 무기들이. 그런데 이 공격 원잠, 물론 버지니아급의 최신형이라든지 시울프라든지 이런 거 아스튜드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이 아스튜드도 버지니아급 최신형이나 시울프에 비해서 결코 미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스튜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왔던 아스튜드 잠수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